파트 4. 대화의 기술. 이 장에서는 전적으로 전달에 관한 것을 다룬다. 이 책의 서두에서 제시되었던 효과적인 화술의 기본 요소들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풍부한 표현력이란 이야기할 자격을 갖추고 그 내용을 청중과 함께 나누겠다는 강한 열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야기의 전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방법.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고 그 4가지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4가지 접촉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되고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다. 4가지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 4가지의 최후의 것, 즉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내가 맨 처음 연설 강좌를 시작했을 때는 말의 울림이라든가 억양을 원활하게 하는 음성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곧 성인들에게 음성의 음력을 넓힌다든가 하는 식의 훈련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3년이나 4년씩 걸려서 음성 구사 기술을 연마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도 좋은 시도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강좌의 수강생들은 자신이 타고난 음성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 수강생들에게 횡격막 호흡을 터득하게 하느라고 소비한 시간과 정력을 그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억압이라든가 주저하는 태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목적에 기울인다면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놀라운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의식의 껍질을 깨라. 우리 강좌 중에는 움츠러들고 딱딱하게 긴장된 성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과정이 몇 가지 있다. 나는 수강생들에게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면 세계가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준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것은 힘든 일이긴 했지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포크 원수가 전술에 관해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생각으로는 간단한 것이지만 막상 실행 단계에서는 복잡한 것이다. 이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굳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굳어지는 것을 포함하며 인간의 성장에 따라 생기는 경화 현상의 일종이다. 청중 앞에서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배우라면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아마 4살 정도의 어린아이였다면 당신은 무대에 올라가서 청중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4세나 44세쯤 되어 연단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4살 때 지녔던 무의식적인 자연스러움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10중 8구는 긴장하여 굳어지고 어색해져서 거북처럼 자신의 껍질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기 십상이다. 성인들에게 화술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킨다는 문제는 부가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주로 각종 장애를 제거하고 누군가 나를 치면 즉각 반응하듯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연사의 말을 수없이 중단시키고 인간답게 이야기하라고 간청을 해왔다. 수강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느라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이것은 결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는 카네기 코스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소설이나 희곡의 대화 부분을, 때로는
사투리로 된 대목을 실현해 보라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러한 극적인 사건에 전적으로 자신을 이입시키도록 요구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결과 수강생들이 연기는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현해 보는 것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또 수강생 중 몇 사람이 보인 연극적인 재능에도 놀랐다. 요점은 일단 대중 앞에서 자기 자신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을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 개인이나 대중 앞에서나 상관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데 당황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갑자기 느끼는 자유는 새장에 갇혀 있던 새가 자유로이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왜 극장이나 영화관에 모여드는지 당신은 이제 알 것이다. 거기에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거의 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행동하고 거기에서 인간의 감정이 숨김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지 말라. 자기 자신이 되어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대담하고 독특하고 개성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화술로 자신의 특기를 주저없이 발휘하는 연사는 청중을 감탄하게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나는 런던에서 로스 스미스경과 키스 스미스경 형제를 만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마침 런던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첫 비행을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제공한 5만 달러의 상금을 탄 직후였다. 이들은 영국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고 국왕에게서 기사 칭호를 받게 되었다. 유명한 풍경사진 작가인 허레이 데위가 이 비행에 함께 참가해 영화를 촬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두 사람에게 영화를 보여주며 비행기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그들은 4개월간이나 런던의 필하모니아 홀에서 하루에 2번씩 오후와 밤에 교대로 강연을 했다. 이들 두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했다. 세계의 반쪽을 나란히 앉아서 비행한 것이다. 그리고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같은 내용으로 들리지 않았다. 이야기에는 단순한 말 이외에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법이다. 말하자면 운치 같은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가 문제이다. 러시아의 위대한 화가 부르로프는 학생이 그린 그림에 손질을 한 적이 있다. 그 학생은 고친 그림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약간 손댄 것뿐인데 전혀 다른 그림이 되어버렸군요. 그러자 부르로프는 대답했다. 예술이란 이렇게 약간의 차이에서 시작된다네. 그것은 그림을 그릴 때나 파데레우스키가 피아노를 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국의 의회에서 전해지는 옛 격언에는 만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보다도 이야기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영국이 아직 로마의 식민지였던 시대에 수학자인 퀸터리언이 남긴 말이다.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는 포드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어느 것이나 똑같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똑같을 수가 없다. 새로운 생명은 각기 하늘 아래 개별적인 새로운 존재인 것이다. 똑같은 생명은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젊은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명심하라.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을 모색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키워나가야만 한다. 사회나 학교는 이런 개성을 평등하게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사회나 학교는 인간을 같은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개성의 색깔을 잃어서는 안 된다.
개성이야말로 당신을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효과적인 화술에도 해당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눈과 하나의 코와 하나의 입이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당신과 똑같은 용모를 가진 사람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이라도 행동이나 기질이 똑같은 사람은 없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은 없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에게는 개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사로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재산이다. 그것을 버리지 말고 소중히 하고 그것을 신장시켜라. 개성이 당신의 이야기의 힘과 진실성을 번뜩이게 하는 불꽃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일하고 참다운 근거가 된다. 자신을 애써 틀에 집어넣고 그 때문에 자신의 독자성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청중과 대화를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연설의 대표적인 신뢰를 소개해 보겠다. 언젠가 나는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 있는 피서지 머렌에서 런던의 어느 회사가 경영하는 호텔에 묵은 적이 있다. 그 호텔에는 매주 영국에서 연사가 2사람씩 파견되어 숙박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그 중에 영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었다. 그녀의 화제는 소설의 미래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주제를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그 경위를 이야기하자면 그녀는 그 화제를 가치가 있는 이야기로 꾸밀 의사가 전혀 없었다. 대강 메모를 만들어 청중 앞에 나가서는 메모만 보다가 또 아래로 눈을 돌리기도 했고 청중을 똑바로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시선은 멍청하게 먼 곳으로 돌리면서 말소리에도 기백이 없고 마치 시공을 초월한 허공에 말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본시 연설이라는 것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독백에 불과한 것이다. 의사 전달의 감각이야말로 훌륭한 이야기의 첫째 필수 조건이다. 청중에게 연사의 머리와 가슴에서 자기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곧장 어떤 의사가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여류 작가의 연설처럼 할 생각이라면 고비 사막같이 메마른 황무지에서도 해도 마찬가지리라. 사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이야기 전달 기술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난센스가 씌어져 있고 또 규칙이라든가 형식에 얽매여 신비화되고 있다. 구태의연한 낡은 웅변술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화술을 배우려고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아간 비즈니스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웅변술에 관한 책을 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방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오늘날의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웅변가의 명연설을 암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다람쥐의 머리를 본뜬 타이어의 공기 펌프처럼 쓸데없고 기딸린 펜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화술을 가르치는 학교는 1920년대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련류의 학교는 현대 정신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새롭고 실용적이었다. 그것은 또 전보처럼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광고처럼 능률적이다. 지난날 유행했던 번뜩이는 말은 오늘날의 청중을 감동시킬 수 없다.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한 15명 정도의 인원이거나 큰 천막 밑에 모인 군중이거나 요즘의 청중은 연사가 보통 사담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또 어떤 한 사람을 상대로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태도로 그렇지만
정열적으로 힘차게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말할 때보다는 40명을 상대할 경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건물 옥상에 세워진 동상이 지상에 있는 관찰자들에게 같은 크기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를 거대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언젠가 네바다의 광산촌에서 마크 트웨인의 강연이 막 끝나자 한 늙은 광산 기사가 다가와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언제나 이런 자연스러운 말투로 웅변을 합니까? 자연스러운 웅변을 약간 확대시킨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날 청중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확대된 자연스러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연습밖에는 없다. 그리고 연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 과장된 태도로 말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면 잠시 말을 중단하고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엄중하게 질책하라. 아니, 이게 무슨 꼴인가? 정신을 차려라. 인간답게 하라.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청중 가운데서 제일 뒤쪽에 있거나 아니면 가장 연사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라. 물론 마음속으로 말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 당신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가정해보라. 만약 그 사람이 일어서서 질문하고 당신이 대답한다면 그 과정은 즉시 또 필연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더 회화적이고 더 자연스럽게, 더 직접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실제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답을 할 수도 있다. 가령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납득시킬 만한 어떤 증거가 있느냐고 여러분께서는 물으시겠죠. 물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그것은 그런 다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야기의 단조로움을 보강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즐거운 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상공회의소의 모임에서도 보통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은 투로 이야기를 거는 것이다. 상공회의소의 회합이란 무엇인가? 결국 상공인 친구들의 모임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친구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 할 수 있었던 그 방법대로 한다면 모임에 대해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 장의 첫머리에서 한 여류 작가의 연설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그때부터 며칠 후에 그녀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무도회장에서 우리는 올리버 로지경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을 기회가 있었다. 로지경의 연설 주제는 원자와 세계였다. 그는 이 주제에 반세기에 걸친 연구와 실험, 그리고 그의 전력을 경주했다. 로지경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고와 정신과 생명의 일부가 되는 그 무엇, 진심을 말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연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 그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오직 청중에게 원자에 관한 것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감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오직 자신이 본 것을 우리가 보고 자신이 느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려고만 했었다. 그 결과는 어때했을까? 올리버 로지경의 이야기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매력이 있고 열기에 찼으며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는 비상한 능력을 가진 연사였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또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그를 연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나는 확언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대중연설 훈련을 쌓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화술을 지도한 선생에게는 하등 자랑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강좌의 강사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당신이 정식 훈련을 받았으리라고는 청중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이 당신을 지도해 준 강사들의 바람일 것이다. 잘 닫힌 창문은 자체로는 아무런 주목을 끌지 못한다. 다만 빛을 통하게 할 뿐이다. 훌륭한 연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연스러움은 청중을 편안하게 만들어 연사의 태도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만을 의식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온 마음을 쏟아 연설을 하라. 성실성과 열의와 진지성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이 강렬한 감정에 지배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참된 자아가 표면에 나타나게 마련이다. 장벽이 제거되는 것이다. 감정의 불꽃이 온갖 장벽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한다.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되어 온 것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바로 연설에 자기 자신을 이입하는 일이다. 딘 브라운은 예일대학교 신학부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젠가 런던에서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제 친구가 해준 이야기를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설교자의 이름은 조지 맥도널드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의 설교는 히브리서 제11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보다 훨씬 적임자인 훌륭한 신학 선생님이 많이 계시니까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이 신앙심을 갖게끔 도우려는 심정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진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단순하고 감동적이고 장엄하게 표현함으로써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신앙심이 싹트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연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름답고 순수한 내적 생활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진정이 어려 있었다.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충고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애매하게 보이며 막연한 것처럼 들린다. 보통 사람은 절대 확실한 것을 찾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의 기술서처럼 분명한 법칙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고 나도 할 수 있다면 이런 확실한 방법을 제공해 주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일은 손쉬워질 것이다. 물론 그런 법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기에는 한 가지 결점이 있다. 그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여유 있는 자연성과 생명의 싱싱함을 뺏어버린다. 나 역시 젊은 시절 이런 법칙을 적용해 보려고 많은 정력을 소모했던 때가 있다. 이런 법칙은 이 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유머 작가인 조시 빌링스가 쓴 것처럼 진실이 아닌 것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논리적인 사고나 문장 구성에서 훌륭하고 멋진 연설문을 썼으며 이것은 오늘날에도 미국의 각 대학에서 웅변술의 고전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연사로서 실패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이 쓴 주옥과 같은 명연설을 흥미있고 힘차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하원에서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가 일어서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의원들은 헛기침을 하거나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졸기도 하며 또는 떼지어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아무리 강철을 입힌 탄환이라도 맨손으로 던진다면 상대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없으리라. 그러나 초를 탄환 대신 써서 화약을 넣어 발사한다면 단단한 판자라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강철 탄환처럼 훌륭한 이야기가 배우의 아무런 힘도 자극도 없는 까닭에 그 효과면에서 화약을 삽입한 초로 된 탄환 같은 이야기보다 뒤진다는 신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힘차고도 유연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습하라. 청중에게 어떤 생각을 전달할 때 우리는 음성이나 신체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거나, 팔을 움직인다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때와 화제에 따라 빨리 또는 천천히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요소는 모두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이다. 이같이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의 정신과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청중 앞에 설 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화제, 자신이 흥분할 만한 화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청중과 주제를 나누려는 마음이 간절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나이를 먹으면 젊은 시절의 순발력과 자연스러움을 상실하기 때문에 발성이나 태도가 틀에 박힌 것처럼 되기 쉽다. 제스처나 동작을 취하는 것이 점점 드물어지고 목소리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구사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말투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되는 습관이 들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를 하지 않으면 축 늘어지고 부주의하게 되기 쉽다. 이 책에서 나는 수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권했다. 자연스럽기만 하다면 어설픈 비유라든가 단조로운 말투나 거친 표현도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로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열심히 표현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유능한 연설가는 어휘력, 비유와 합법, 그리고 표현의 강도와 다양성 따위에서 자신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신을 개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선의 여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분야다. 성량이나 음성의 높이나 연설의 속도에 관해 자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러려면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친구에게 부탁해서 비평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다. 그러나 이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청중이 없는 곳에서 이런 연습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기술에 신경을 쓰는 것은 연설의 효과를 더 감소시킬 것이다. 일단 청중 앞에 섰다면 이야기 속에 자신을 이입시켜 청중에게 정신적, 감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10중 8구는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함과 설득력을 가지고 연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의 기술. 이야기하는 방법. 1. 자의식의 껍질을 깨라. 2.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지 말라. 자기 자신이 되어라. 3. 청중과 대화를 하라. 4. 온 마음을 쏟아 연설을 하라. 5. 힘차고도 유연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습하라.